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이 가장 백그라운드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보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뭐 네트워크 보안 좀 많이 얘기합니다. 파이어워링, 접근 제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되는 건 대부분 외주 관리, 외주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대형 사고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외주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투입부터 첫 수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솔루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주 인력 관리 프로젝트, 외주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정확한 투입 인력이라든지 어떤 인력들이 들어오는지 바뀌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물론 뭐 20, 30명 이내의 경우는 뭐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금융권 같이 몇백 명 이상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안 규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USB니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들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 다 막아놓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실데이터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메일 서비스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서 쪽도 보안 문서 관련된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안 서약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관리가 돼야 되고, 교육도 잘 수행해야 되고요. 이 교육한 이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분기 교육이라든지 분기로 인력이 바뀌는 것들이 쉬울 수 있는데, 보안감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받고요. 그러다 경연을 맡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전 서류들이 다 없어지죠. 이걸 다 관리하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주 용역에 의해서 이제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령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요. 뭐 금융에 관계된 것들 갖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지침들이 마련돼 있고 정통망법도 있고요. ISMS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인수 대상, 인증 대상까지도 지정되고 있습니다. 뭐 대학이라든지 병원 같은 교육시설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16년 국가정보보안 백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주관 부서들이 이제 전담 부서 쪽, 정보화 전담 부서 쪽으로 일반 부서에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원은 한 명이라는 의견이 지금 56%가 넘습니다. 현재 전체 평균은 2.4명에서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뭐냐면 그 3명 이상에 있는 그 정보화 담당 직원들이 있는 부서는 더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한 명인 부서도 그래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런 애로사항에 보면 전문 인력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사실은 정보 보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뭐 조직의 형편에 의해서 다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도 좀 나오죠. 현재 우리 부서에는, 우리 조직에는 보안 전담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반면에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외주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보안 감사를 몇 번이나 받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생각해 보시면 비용들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또 이제 원격 개발 부분도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지방이 많이 가 계신데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수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격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프트웨어 협회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원격 개발, 원격 유지 보수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현실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주관리 플랫폼을 만들게 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 다 녹아 있습니다. 정보보호 업무 측면에서 보면 법령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보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 솔루션 측면에서는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있으십니다. 사실 뭐 DLP니, 나락이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하나를 알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관리라는 부분은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 전체적인 관리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보안 담당자들은 그래서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JCAPS는 투입에서 철수까지 통합관리 서비스로 추구하고 만들어져 있고요. 외주관리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주관리란 결국 정보사업 전체 단계 속에서 저희 외주 유저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수행한 내용을 좀 보시면 계약 단계, 수행 단계, 종료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각 단계마다 이제 업무 대상 혹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라든지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참여 인력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보안 서비스 해봐야 되고 교육 수행해야 되고요. 또 보안 점검도 있습니다. 일일 점검도 있고 정기 점검으로 월 점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같은 것들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단계에는 이제 사칭물 다 모아야 되고요. 그런 거 정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소프트웨어 다 지워야 되고 어떤 경우는 디스크를 파기해야 되고 디가우징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업무들도 다 누구 책임이냐면 보안 담당자 책임입니다. 근데 보안 담당자는 사실 사업관리자와 관계가 없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력 투입에서부터 사업 종료, 첫수까지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업무를 배정하는데 그때 정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것인가 된 이슈죠.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차단해야 되고요. 특정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분적으로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라든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USB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막아야 되고 인간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 어플리케이션, 특정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보안성에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단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있는지, 정책에 위배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업무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이력들이 다 남겨 있어야만이 나중에 보안 감사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은 결국 기본적으로 교육이 제일 자주 발생하고요. 보안 점검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종료 단계에는 사칭물 관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법으로 혹은 지침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단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빼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만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나눠봤습니다. 보안관리자와 사업관리자. 이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작은 조직들은 같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분리되어 있고요. 작업자가 실제로 외주를 하게 되겠죠. 보안관리자는 전사 정책을 정해야 된다.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관리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요. 사업관리자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를 만들고 보안 서약서를 징수하고 작업자 만들고 정책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정책을 준수하는 그런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다 JCAPS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업무 흐름을 한번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외주관리자가 첫 번째 업무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를 등록해야 되겠죠. 어떤 일들이 얼마만한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입 인력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은 보안 교육을 얼마큼 수강했고, 그 다음에 보안 서약서는 누가 몇 명이나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필수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FP, 제한 요청서가 등록이 돼야 되고요. 사업 계획서 등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안에 다 넣으시면 한 방에 다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점이 오래되거나 기간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구성될 수 있고요. 여기는 보안 서약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개별 작업자가 보안 서약서가 등록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서약서가 있으면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 서약서는 대부분 보안 쪽에 보안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관리 등록을 하지만 보안 담당자가 승인을 통해서 작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자를 등록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보안 서약서 선택하게 되면 조직과 이름이 다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이 등록됩니다. 그 작업자가 있어야만 작업이 등록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접속하는 IP 정책들이, 보안 정책들이 적용이 됩니다. 승인 IP 그룹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승인 IP 그룹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는 이제 접근 제어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합니다. 전체를 막아놓고, 에이전트에서 전체를 막아놓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명령어입니다. 특정한 명령, 예를 들면 리부시라든지 셧다운 같은 것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FTP 같은 것들은 권한 있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매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USB라든지 와이파이, 그 다음에 CD라고 공유 폴더, 인터넷 디스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안 USB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거에서 USB 정책을 열어주고 보안 USB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 가장 로우 레벨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나 USB 드라이버나 이런 디스크 드라이버를 제 로우 레벨에서 잡기 있기 때문에 저희 거 정책을 열어줘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은 특징이 자료가 등록이 되면 전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참여하게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등록을 하게 되면 배포 대상, 교육 대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전사로 할 건지, 자기 부서만 할 건지, 혹은 자기 프로젝트만 할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지정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만 이런 업무들이 다 배정이 되면 그러면 각각의 에이전트에 전체 자격증에 에이전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푸시 메시지가 날아가고요. 그 푸시 메시지를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가 뜹니다. 그 페이지를 가지고 교육을 수행하고 첨부 파일을 다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수강 완료라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교육을 수행했고 마지막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했고 누가 교육을 받았고 받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력을 다 쌓아가 있고요. 모든 교육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 시스템만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공유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된 거고요. 정보 시스템들이 여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들 등록할 수 있고 휴대용 지락 매체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이제 각각의 작업자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구성한 거고요. 보시면 상단에 이 작업 이름인데요. 작업 이름에 색깔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색깔이 점점 빨간색에 가까워지고요. 그 상태를 가지고 차단 버튼을 누르면 사실 이제 PC를 셧다운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에이전트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PC를 셧다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종료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치원들 같은 것들을 등록한다든지 그런 흐름들을 다 추가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포맷을 원하는 경우는 포맷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등록해서 모두가 다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뭐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 끝나더라도 그 보안감사 일정이라든지 보고서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타업스가 구성되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련한 흐름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말씀드려보면 외주 인력이 작업이 필요해서 작업을 신청하게 되고요. 관리자는 작업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등록된 작업에 대해서 외주 인력이 일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에 관계된 것들, 접근이나 서버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여부, 명령에 대한 명령어 같은 것에 대한 사용 여부를 말씀드린 정의를 다 하고요. 그 내용을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흐름을 이렇게 좀 단계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는 보면 작업이 등록이 되면 작업이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특정 단말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지정된 단말에서만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지정된 단말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작업이 인증이 되면 작업을 허용이 되고 정책을 진행하는데 위반을 많이 하게 되면 차단을 통해서 강제 종료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정책을 준수하게 되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외주 인력이라 외주 작업이라는 게 꼭 한 조직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다르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ERP 정책이 있는 ERP 개발팀에는 ERP 정책이 들어가서 특정 서버에 관계된 작업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부서 같은 경우는 인프라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방문자들, 예를 들면
뭐 시스템 OS라든지 TV, 와스 이런 부분들은 상주하지 않고 방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긴급하게 장애가 나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프락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프락시를 열어서 특정 에이전트에는 프락시 기능을 넣어서 프락시 에이전트를 띄워서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 제어할 수 있는 DMZ 안에 있는 프락시 같은 것들을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이더스 도입하게 되면 접근 제어라든지 유출 방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 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원스톱으로 통합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 제이더스는 특허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단말 기기 보안 방법이라는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13년에 출원이 돼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두 가지도 연관된 특허로서 다 등록까지 완료된 특허들이고요. 세 개의 특허를 가지고 저희 제품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솔루션들이 특허를 가져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다행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GS를 이번에 1월에 받았습니다. 저희 지금 조달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건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우정본부가 조금 나주에 내가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서울에 오피스를 원격 오피스를 두 군데를 두고 있고요. 하나는 금융부분, 하나는 비금융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피스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제이더스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광물자원공사, 소기공사, 지원연방공사 있고 뭐 군도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6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건대병원하고 공항공사, 그러니까 국내선 공항 관리하는 공항공사 두 군데가 추가돼서 나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맞춰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혹시 궁금하신 걸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뜻이 있을까요? 회사명 조울. 예. 조울이요? 조울은 사실은 주주들의 이니셜을 따서 배치를 했는데 조울이 됐다. 영문 이니셜을 가서 배치했는데 조울이 됐고요. 우리말로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있으시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